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님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2월 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기사가 좋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결국 있는 사람이 결혼했다. 신혼 42%가 연봉 7천만 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결혼준비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혼 사례를 표를 올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44.4%, 성격 및 생활 차이 33.3%, 집안 문제 11.1%, 거짓말 때문에 11.1%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 그 다음에 모아놓은 돈 차이가 커서, 유자가 보통 적은 경우죠. 그 다음에 아파트 구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소비 습관 차이가 커서, 유자들이 보통 가소비 많은 경우가 많죠. 경우의 수로 보면. 그런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혼수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문화이고 집을 마련할 때도 형편이 나은 쪽이 더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면 OECD 국가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다들 없이 출발합니다. 자가 거의 없어요. 월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유자들이 보통 본인들 유리한 거는 OECD 기준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이런 거는 많이 주장하면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OECD 기준을 이야기 안 해요. 완전히 비패죠. 그리고 제가 일본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버이시죠? 박가네님, 대형 유튜버이신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신혼집이 월세이고 단칸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단칸방에 한다고 하면 뭐 여자들 부모님도 그렇지만은 여자의 친구들도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정말 오지랖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을 안 해온 게 결혼의 잣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잣대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든 건 누구냐? 한국 여자와 그 부모님들이 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정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문화, 특히 결혼 문화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안타깝지만 OECD 국가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혼자 이렇잖아요. 저는 이건 후진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1년차 신혼부부 고소득자 비중 추이입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2015년도부터 2022년도인데 지금 7천만 원 이상으로 이걸 한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득 신혼부부 비중 증가세는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고 하면 남자들 중에 고소득자도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 왜 비중이 늘었냐? 상대적으로 소득이 뭐 중간이라든지 낮은 사람들의 혼인이 급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율이 올라간 거죠. 저는 그거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도 1년차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 비중 증가세입니다. 주로 딜러들과 여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했죠. 오빠 나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해. 딜러분들은 자네 아파트 아니면 내 딸 못 주겠네. 그렇게 많이들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57.7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65.4까지 올랐습니다. 고작 5년 만에. 그 이후에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분위기, 결혼 문화가 부동산 급등의 한 축을 저는 담당했다고 보입니다. 실제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를 보더라도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19에서 39세 청년 가구주 평균 부채액인데요. 2021년에는 8,450만 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2021년까지.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동의 안 하는데 결국 있는 사람만 결혼이 가능했다. 이거는 맞죠. 밑에 전문가들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혼인 증가와 저출산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주거 안정을 강화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혼수는 3천, 5천 정도 준비하면서 남자에게 강한 요구를 하는 결혼 문화. 이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청년들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연끌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은 그로 인해 가지고 노후 준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요구합니까? 여자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부모님들이 요구하잖아요. 이게 저는 잘못된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혼인 출산이 떨어지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도와줬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생아 저리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대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임시 방편이에요. 끝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잘못된 결혼 문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이 문화가 깨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제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뭐 그런 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안 가면 대한민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국제결혼 쪽으로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결혼 못하고 맥도날드 할머니 행위 될 겁니다. 누구의 삶이 더 비참할까요? 결혼을 못했을 때 남자의 삶이 비참할까요? 여자의 삶이 비참할까요? 여자의 삶이 훨씬 비참합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도 물론 본인 딸이 결혼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결혼 못할 것 같다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